그게 여러분을 응시하고 여러분은 그걸 응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거대한 눈이에요. 여러분은 그 위를 우주 헬리콥터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겁이 나도 이 일은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붉은 행성의 표면으로 헬리콥터를 내려보내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화성이요.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은 태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기억하려고 잠시 시간을 내요. 이건 네 행성들 중 마지막이에요. 네 행성은 소행성대 안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또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도 불려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얇아요. 95%의 이산화탄소와 1%의 산소만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해 헬멧 벗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행성의 표면에 착륙해 갈색이 도는 붉은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긴 아주 추워요. 우주복 소매에 달린 온도계가 영하 62도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딜 시간이에요. 이 행성은 꽤 다채로워 보이는데 특정 지역의 색은 토양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발 아래 땅은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요. 녹 같아 보여요. 공중에도 같은 주황색 먼지가 있어요.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서 화성의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에요.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먼지층은 2에서 12m의 두께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화성에 유사히 삼켜지지 않기를 바래요. 아주 가벼운 느낌을 받으면서 걷기 시작해요. 화성은 우리 지구 부피의 15%, 지구 질량의 11%에 불과해요. 그 뜻은 이곳의 중력이 훨씬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이 당기는 것의 38% 정도예요. 위아래로 뛰어보고 나서 수백 미터를 뛰어봐요. 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걸어서 그곳을 탐험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건 그 행성의 표면에 바위가 많고 분화구와 화산, 오래된 마른 호수바닥, 협곡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에 우뚝 솟은 거대한 뭔가가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호기심을 억누르려고 해요.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아낼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요. 마치 거대한 말무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헬리콥터로 돌아가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날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건 화성의 악명 높은 먼지 폭풍 중 하나예요. 주로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에서 발생해요. 가끔 행성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죠. 헬리콥터에 올라 여러분을 아주 놀라게 했던 눈을 향한 항로를 설정해요. 혈관같이 보이는 구불구불한 도랑들이 눈알을 통과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실제 눈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곧 여러분은 그게 분화구라는 걸 깨달아요. 거대해요. 폭이 거의 30km예요. 마치 동공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분화구 주변에는 심지어 더 큰 다른 분화구들도 있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걸 거예요. 그때는 화성이 여러 번의 우주 암석 공격을 견뎌야 했었던 때일 거예요. 하지만 눈 모양 분화구는 왜 주변 풍경보다 더 어두운 거죠? 과학자들은 한때 이 거대한 구덩이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도랑들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물을 운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화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몇몇 물질과 광물들이 침식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이제 지평선 위에 뭔가 우뚝 솟아있는 거 기억나시죠? 가서 탐험해 볼 시간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순상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라는 걸 알게 돼요. 지름이 595km가 넘는데 이건 아리조나주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머리를 기울여봐요. 와, 그 산은 높이가 252km예요. 또한 6k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산의 순수한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은 마우나로아인데 해발 약 4km이고 폭이 120km나 돼요.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의 부피는 마우나로아보다 약 100배 더 커요. 이 화성 거인은 카우아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제도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산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마도 더 약한 표면 중력과 더 높은 분출 비율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구의 지각과 아주 다른 붉은 행성의 지각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고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지각은 15개에서 20개의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판이 용암을 생산하는 위험지대 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산들이 형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화산들은 없어져요. 그래서 용암이 많은 분출구를 통해 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 지각은 지구에서와 같은 구조판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용암은 하나의 아주 큰 화산에 쌓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이 거대한 산에 더 가까이 가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헬리콥터에서 나와 화성 땅으로 나오자마자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화성 지진이에요. 하지만 화성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각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나사의 전문가들은 화성 내부의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될 때 화성 지진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행성의 지각의 암석 파괴와 균열을 초래해요. 또 다른 강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균열 중 한 개가 바로 옆에서 열려요. 땅에 넘어지니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진정돼요. 여러분은 만약을 위해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요. 보세요. 붉은 행성의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예요. 특수 연구 로봇을 보내기에 그 균열은 충분히 커요. 이 행성의 지각은 얇고 화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은 두꺼운 규산염, 산소, 그리고 다른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부드러운 바위 치약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의 멘틀은 지구의 멘틀보다 훨씬 더 얇아요. 겨우 1300에서 1700km의 두께예요. 이 행성의 핵의 경우 대부분 철, 니켈, 그리고 황으로 만들어졌고 폭은 1450에서 1930km 사이예요. 이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행성 전체만큼 넓은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드론은 이제 붉은 행성의 깊은 곳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드론을 거기에 두고 탐험을 계속해요. 다음 목적지는 마리너 계곡이에요. 이탈리안 마리나라 소스같이 들리지만 화성의 적도를 따라 흐르는 거대한 협곡 또는 협곡 시스템이 더 맞겠네요. 올림푸스 몬스만큼이나 장엄해요. 길이가 4200km가 넘고 깊이는 6km가 넘어요. 매우 커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 대륙 전체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협곡 중 하나는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하지만 화성의 협곡보다 10배 더 짧고 약 4배 더 얕아요. 일부 과학자들은 마리너 계곡이 거대한 지각판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수백만 년 동안 그 지역에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판의 움직임은 아마도 35억 년 전에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의 오늘 할 일 목록에 남은 유일한 건 화성의 위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 하나예요. 둘 중에 포보스가 더 커요. 이것은 화성 표면에서 6,000km 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행성에 이렇게 가까이 이동하는 다른 알려진 위성은 없어요. 포보스는 붉은 행성을 하루에 3번 도는 반면 두 번째 위성인 데이모스는 한 궤도를 완성하는데 30시간이 걸려요. 포보스는 100년마다 약 2m씩 화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5천만 년 안에 행성에 충돌하거나 산산조각이 나서 고리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행복하지만 지친 여러분은 우주선으로 돌아가요. 내일은 계속해서 웅장한 붉은 행성을 탐험할 거예요. 또 어떤 발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